자,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있는데요.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?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우아하게 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했고요. 두 번째로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저는 최근에 이제 두 권 정도의 책을 읽었는데 진아영 그 작가님의 코어 마인드 이 책과 그다음에 저의 생각들을 접목해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안정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굉장히 중심이 단단해서 항상 휘둘리지 않는 그분들은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거나 또는 조금 마음이 좀 가라앉거나 했을 때, 고민이 있거나 슬플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로는 바로 타인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.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사람은 생각보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에겐 관심이 없다는 거죠. 인간의 특징인 거죠. 그래서 그들은 이 특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눈빛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취향, 나에게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떠한 뭐 옷이든 내가 좋아하는 노래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든 나에게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등등등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분들은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유행에 휘둘리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닌, 나는 이러한 특징, 나는 이러한 게 잘 어울려 라는 것을 담담하게 알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삶의 태도, 이런 것들이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이었고요. 자, 세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이거는 사실 저는 최근에 많은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사는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인생이 잘 굴러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고요. 오히려 이러한 인간관계에 매력을 느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도 인간관계에 크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사람들을 크게 안 만나도 인생이 또 잘 굴러가고요. 이렇게 고독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때 사실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내면이 커진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내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뭐 얻어서 선물을 받고 이런 거보다 일단 들어주고 타인의 말들을 들어주고 베푸는 거,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바라지 않고 이렇게 오히려 베풀었을 때 속이 편하다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이랍니다. 이거는 저도 최근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베풀었을 때 내가 밥값을 더 냈을 때 마음이 더 편하고요. 그렇죠? 내 얘기를 물론 할 때도 있지만 타인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줬을 때 타인은 나에게 더 마음을 연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5번째입니다. 5번째는 망하고 실패가 있어도 결국엔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인생이 좀 길고 지금은 잠깐 넘어졌을 뿐이야 라는 것을 이미 아신다는 거죠. 저는 이 대목에서 삶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초연하다. 그리고 그 내면에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깃들여져 있다. 이렇게 봤거든요. 좀 정리를 하자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매력적이고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포인트는 이거예요. 혼자 있어도 매력적인 사람입니다.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했던 대목을 제가 적어봤는데요. 인간의 상당수의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.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큰 요소인 마음의 평정은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. 고독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. 음식을 절제하면 몸이 건강해지듯 사람과의 만남을 자제하면 영혼이 건강해진다. 물론 쇼펜하우어는 좀 염세주의죠. 최근에 쇼펜하우어 책이 인기가 굉장히 많고 저도 읽어봤습니다만
저는 개인적으로 쇼펜하우어를 좋아해요. 그런데 그는 인간 결국엔 자기 자신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말들이 지금까지 현대인들에게도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알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와도 집에 오면 고독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. 내 자기 자신을 잃은 느낌. 이런 만남은 우리가 갔다 오면 오히려 허무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왜 지구본 딱 잘랐을 때 내핵, 외핵 있잖아요. 안이 굉장히 단단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워, 나 친구가 없나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그 혼자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이 굉장히 단단해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, 중심이 단단하고 무겁고요. 내면이 성숙된 사람들은요. 중심이 아주 단단하고요. 나를 존중하기에 남을 배려할 줄 알았던 것이다. 이렇게 저도 적어놨고요. 자기 안에 빛이 아주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들이 호구라서, 착해서, 만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빛이 이미 충만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, 그 빛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은 근데 그냥 뭐 착하니까 배려가 많으니까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차가운 지능도 갖고 있습니다. 내면이 단단하고 나이 들수록 안정적인 사람은 그냥 뭐 되게 착한 사람, 좋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무례하게 굴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차가운 지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자기가 배려해주고 충분히 안정적으로 대보다가 그분들의 특징들은 한 번에 딱 차가운 이성으로 굉장히 무서운 결단력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중심의 빛이 안정적이고 찬란해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.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지낼 수 있다.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. 이런 좋은 얘기들은 유튜브나 책에서 너무 많잖아요. 저는 이런 좋은 얘기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천력, 실행력들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제가 진아영 선생님의 코어 마인드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적어봤습니다. 첫 번째는 바로 have to가 아니라 get to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. have to. 학교 가야만 해. 가기 싫은데. 가야만 해. 직장 나가기 싫은데 가야만 해. 이게 아니라요. get to죠. 내가 학교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하다. 다닐 수 있는 게 어디야?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야? 내가 지금 우리 아이와 육아를 할 수 있는 게 어디야? 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, 포인트 자체가 정말로 단단하고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사소한,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태도라고 책에서 적혀 있고요. 자, 2번째는 나를 스스로 굉장히 존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요. 스스로를 존중하니 타인도 배려할 수 있었던 거고요. 그래서 나에게 고맙다, 나 잘했다라고 조금 관대하게, 우리는 타인에게 관대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잖아요. 여러분들 지내오시고 살아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나 자신에게 고맙다, 고생했다라고 자기를 존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 내핵이 꽉 차서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여러분들이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단단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